반갑습니다, 여러분. 북구갑 국회의원 한동훈입니다. 저는 2024년 12월 3일 밤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했던 결단과 행동으로 저는 그 이후 정치적인 형극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같은 길을 걸었을 겁니다. 오늘 시민의 힘으로 제가 다시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지역을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고 권력의 폭주를 막으라는 시민의 강력한 바람을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동료 시민들을 섬기고 동료 의원들의 말을 경청하겠습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 활동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거 운동복을 너무 오래 봐서인지 그새 저 양복 차림이 좀 낯선 것 같기도 한데요. 메고 있는 넥타이가 상당히 의미가 큰 넥타이입니다. 또 중요한 국면 때마다 이제 같은 넥타이를 착용을 했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오늘 훈민정음 넥타이 메고 온 데는 뭐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저도 아침에 이제 넥타이를 고를 때 그냥 아무나 잡힌 게 아니라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또 오늘의 어떤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넥타이를 메고 또 어떤 이 넥타이를 맸을 때 좋은 기억이 있을 때 이제 그 넥타이를 좀 매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아마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법무장관 때 또 비대위원장 때 당대표 사퇴할 때 중요한 고비 때마다 이 훈민정음이 있는 이 넥타이를 맸어요. 이거 이렇게 비싼 거 아닙니다. 좀 싼 건데요.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이 어떤 결단, 어떤 중요한 순간 그럴 때 이제 이 넥타이를 꼭 메고 이제 나타나는데 아마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본인이 예전에 이제 계엄 해제할 때라든지 그때 넥타이를 맸을 때 그게 이제 김근태 돌아가신 전 의원 장관께서 이제 줬던 그 넥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제 근태형을 생각하면서 예. 그 넥타이를 맨다라고 그래요. 그런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첫 등원 아마 이제 오늘 처음에 지난 2024년 12월 3일 날 그날 밤늦게 국회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이 한동훈 의원이 그때는 이제 당 대표였죠. 그때 이제 이 의사당 안에 들어간 걸 놓고서 굉장히 많은 시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왜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있었냐? 이 불법이다. 뭐 등등 해서 오만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서름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합법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배지가 있기 때문에 들어갔고 그리고 자기 자리에도 앉았고 그만큼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법적인 신분이 일단 달라진 거죠. 우리가 예. 국회의원을 하나의 헌법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회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제 국회 자리에 앉고 저기도 마음대로 저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한동훈 의원은 처음으로 이제 그 국회에 도착을 하면서 계엄 때도 내가 이곳에 있었다 이런 점들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2024년 12월 3일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던데 이건 왜 어떤 의미로 하는 얘기일까요? 뭐 일단 이제 본인이 사실은 제명당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내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시작을 그 12.3 계엄 당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모두가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알 수 없는 행보를 보였어요, 국민의힘이. 왜냐하면 수십 명의 의원들이 당사에 모여서 당장 국회로 가서 이 계엄 해제 표결을 해도 모자랄 시간에 수십 명의 의원들 대부분이 당사에 모여서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당시에 이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이제 당선인이라고 해야겠죠. 예. 근데 추경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공지를 한동훈 당시 이제 대표와는 다른 공지를 계속 내보내게 되면서 좀 혼선이 있었죠. 맞습니다. 당시에. 내부에서 의원들조차도 이게 어떡하라는 거냐. 누구는 당사로 오라 하고 한동훈 대표는 당장 빨리 지금 국회로 와달라 하고 그렇게 말이 엇갈리면서 사실 막상 본회의에 이제 국회에 참석해가지고 이제 해제 표결을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 상황부터가 사실은 이제 시작이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뭐 한동훈 책임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고 아마
아마 저 12.3 개엄날 국회에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부당하게 내쳐졌지만 나는 그 길을 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한동훈 의원이 국회 안에 로텐더울에 진입을 하자마자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모두 이렇게 계단 아래로 내려와서 포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강전혜 대변인님, 네. 뭐 선거운동 기간에는 부산 내려가서 치킨 먹었던 의원들 뭐 징계하니 많이 뭐 이적행위다 이런 말까지 있었는데 오늘 아주 보란 듯이 친한계 의원들이 총출동을 했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는 예상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 한지아 의원이 부산에 내려갔을 때에도 지도부에서는 뭐 징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징계위원회까지는 가지 않고 지금 상황이 되었는데요.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이제 국회에 다시 돌아왔고 사실상 성향으로는 뭐 저희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지만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보수의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민주당과 맞서서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당내의 징계 제명이 해결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본인은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명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향후에 뭐 소송을 통해서 무효 확인을 받을 것인지 혹은 지도부에서의 정무적인 판단이 있을 것인지 이것이 결정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까지는 의원들도 조금은 자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처음 입성을 하는 날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오늘 국회에 처음 출석한 여느 재보궐선거 당선 의원들처럼요. 한동훈 의원도 본회의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여야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먼저 다가가서 윤재욱 의원과 악수를 나누기도 하고요. 여러 의원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 한동훈 의원의 본회의장 자리를 보니까요. 옆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소속이다 보니까 국민의힘과 가까운 자리는 아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 사이에 앉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김종욱 부원장님, 보니까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랑도 되게 반갑게 인사를 나누더라고요. 예, 뭐 얼마나 본인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지가 없어서 엄청 많은 서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건 다 아는 상황이고 원외 대표로서. 그렇죠. 예. 또 그리고 부산 북구갑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를 올라왔으니 또 본인이 계속 장관으로 와서 의원들한테 엄청나게 질타를 당했던 공간이기도 하고 말싸움을 했던 공간이기도 한데 본인이 거기에 앉아서 의원이라는 자리로 앉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계가 무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동훈 지금 의원이 실질적으로 그냥 그저 의원하기 위해서 부산에 뛰어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더 큰 꿈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전까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보수 재건을 얘기하는데 좀 빈술에 같다. 보수 재건이 뭐냐 그랬는데 오늘 첫 일성은 나온 것 같습니다. 12월 3일이라고 하는 내란의 밤을 얘기했다고 하는 건 적어도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서 내란 문제라고 하는 헌정 체제의 근간을 허무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 진보와 보수가 없다. 보수의 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측면에서 아마 처음으로 보수 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정치의 진일보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에 더 덧붙여서 부정선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윤 어게인 세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좀 그런 측면에서 보수가 건강한 세력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이 아마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라는 생각이 들고 12월 3일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왕따 같은 형태의 어떤 내부의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본인의 행동 자체가 보수 재건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밝게 웃으면서 맞이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눈에 띄는 인사 장면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저렇게 악수를 나눴고 특히 또 이번에 같이 국회에 입성하게 된 유희동 의원과는요. 비대위원장과 정책위 의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좀 진하게 포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유영하 의원과도 좀 대화를 장시간 나누더라고요. 이현종 위원님, 네. 주목해서 봐야 될 장면이 있을까요? 이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의원의 만남. 사실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조금 명암이 갈렸죠. 예.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정말 혈혈단신 무소속으로 해서 북갑에서 이제 승리해서 돌아왔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기반을 다진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사실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많은 후보를 냈지만 기초의원 단 한 명만 당선시켰습니다. 사실 본인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AI를 이용한 이제 공천 시스템을 개발했다 뭐 등등 굉장히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름도 처음 들어본 당한테도 밀려버렸어요. 예. 이제 그럴 경우에 이 정치적인 이번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동직격인 그런 상황이죠. 유이동 의원은 예전에 이제 같은 정책위 의장으로서 이제 호흡을 맞췄고 아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출마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4선이거든요. 이번에 당선돼서. 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출마 문제가 거론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이고 유영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책으로 보자면 굉장히 각을 많이 졌습니다. 예. 어쨌건 그러나 이제 유영아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뭐 꽤 이야기를 많이 나눈 거는 아마 그런 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 뭐 등등을 나눴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 14명이 다 같이 의원 선서를 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한동훈 의원의 선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의원 여러분께서는 새로 당선되신 의원들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6년 6월 5일 국회의원 송영길. 저는 2024년 12월 3일 밤 이곳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했던 결단과 행동으로 그 이후 저는 정치적인 형극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똑같은 길을 걸을 겁니다. 오늘 시민의 힘으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역을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고 공소 취소 같은 권력의 폭주를 막으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바람을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국민을 먼저 하는 성실한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선배 의원들에게 인사를 할 때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이 여당으로부터 당했던 그 서름을 막 토로하느라고 본회의장 의석에서 또 고함 소리가 나오고 이러기도 했었는데요. 한동훈 의원은 12.3 계엄 당시 얘기를 또 계속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국회 아까 계단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의원들 앞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확실히 계엄을 막은 당 대표였다. 그게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가치다. 이걸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동훈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결국 이제 뭐 보수 재건의 길을 얘기를 계속 해오셨던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인이 이제 결국 국민의힘의 어떤 당권파와 척을 지게 된 그 계기는 사실 이 계엄 때 보여줬던 행보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본인이 명백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동시에 사실은 저는 간접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저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뭐 장동혁 대표가 당시에는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를 하셨어요. 하지만 그 뒤에 보여준 장동혁 대표로서의 행보들은 뭐 윤 전 대통령을 면회 가거나 아니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을 때에도 뭐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부분을 거론하면서 그 표결에 참여했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사실상 계엄을 옹호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행보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 본인과 완전하게 대척점에 있는 이른바 장동혁 세력 혹은 그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사실 일종의 공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길이 옳았다고 생각을 한다. 내가 비록 그 일로 인해 혹은 그 행보로 인해 국민의힘으로부터 쫓겨났지만 나는 이곳에 다시 돌아왔다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피력하면서 새로운 보수의 길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다짐을 저 말을 계속함으로써 본인의 지지자들과 그리고 보수 지지자들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장동혁 대표와 마주칠 것이냐 이것도 관심 포인트였는데 장 대표는 지금 그 개표소 앞에서 항의하는 시민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는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어느 방을 배정받았느냐 이것도 좀 관심사인 것 같더라고요. 의원회관에 여러 층들이 있는데 보니까 10층에 친한계 의원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그 옆방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1022호가 원래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사용하던 방이라고 하는데요. 이현종 위원께 좀 여쭤볼게요. 네. 원래 같으면 부산 북구 갑의 직전까지 의원이었던 이제 전재수 당선인 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1022호를 받게 된 건가요? 군대는 계급이 좌우하듯이 이 의원들은 철저히 선수가 일단 대장입니다. 선수가 높은 사람들이 일단 가장 우선권을 가져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국회에 출입할 때는 의원회관이 한 30평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증축을 해서 국회 의원실이 지금은 제가 알기로 한 50평 정도 꽤 큽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일단 전망이 좋은 방,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가 주로 당선된 방. 명당 자리였는데요. 8층이 그 800호 쓰는 방들이 굉장히 좋은 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 송영길 의원 원래 다선이잖아요. 지금 5선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 아마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쓰던 방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게 원래 본인이 쓰다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려준 방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 방으로 들어가서 그 방이 이제 풍수가 좋다. 그다음에 이제 배산임수라 하듯이 이 한강 전망이 보이는 곳이 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코너방이 좋아요. 왜냐하면 코너방이 좀 크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이 주로 초선들 같은 경우는 제2의 6선부터 다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초선들이 이제 받습니다. 아마 이제 이 10층, 1000호로 돼 있지만 사실 층수는 9층인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로 이제 8층, 9층이 제일 아마 로얄층이고 그 위층인데 높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이제 초선들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아마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고동진, 배현진, 김영동, 그냥 박정훈 의원 방도 있을걸요. 거기 아마 주변에 이제 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로 친한계 의원들과 같이 배치가 돼서 예. 같이 회의하기도 좋고 같이 커피 한잔 하기도 좋고 그런 면에서 아마 이제 본인도 그 방을 이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마 선택권이 주어져요. 근데 이제 다선 중심으로 먼저 선택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선들은 선택하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초선이지만 그래도 당 대표를 했기 때문에 조금의 프리미엄이 아마 있을 걸로 저는 보입니다. 예. 좀 배려를 받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어느 상임위에 배치될지도 관심인 가운데요. 상임위원회 지망은 법제사법위원회가 1순위로 거론이 되죠. 하지만 원내 교섭단체에 속하지 못한 무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배지 하나 달겠습니다. 그래서 저 한동훈이 바로 그 법사위장에서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의 전횡과 폭거를 박살내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주 그냥 국회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난리법석이 동해 수위를 보내야죠. 뭐 한동훈을 중심으로 그런 이슈를 계속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에 저희도 좀 더 저도 그렇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빨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제. 예. 지금 어쨌건 요 이유는 없어요. 법사위랑 과방위가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법사위가 일지망이다 뭐 이런 말을 본인 스스로 한 적은 없습니다만 아까 들으신 것처럼 법사위에서 민주당과 싸우는 모습 뭐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망을 여기로 하지 않겠냐라는 관측들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농해수위를 추천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김종욱 부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무소속 의원이다 보니까 이게 본인이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닐 테고요. 국회의장이 또 이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어떤 상임위로 배치가 될 걸로 보이시나요? 일단 민주당이 저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요. 김승건 의원이 아마 제가 유튜브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일단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막내예요. 또 무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야 뭐 대선급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들어가신 분 6선에 그다음에 4선에 재선에 줄벽에 있거든요. 그러면 선수, 정당 이쪽을 중심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법사위에서 누가 나와야 거기다 집어넣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누가 자리가 나야지. 그렇죠. 선수가 높으신 분들이 법사위에 가고 싶다고 얘기하면 아예 안 됩니다. 한동훈 의원이 대선급입니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여야 간에 조율을 하고 나서 나머지 정도에 대해서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또 아시겠습니다만 여야 의원들 같은 경우 쟁점 상임위에 집어넣고 싶지 않아 할걸요. 과거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 의원이 했던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면 여나 야나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요구하는 대로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처음 들어가셨으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부터 국회가 요청한 데 상임위 가서 차근차근 배우신 다음에 내공을 쌓고 나서 뭐 다시 그 재입당을 하셔가지고 국민의힘 이름으로 법사위를 가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본인이 요구한 대로 가시는 건 우리 군대 갔을 때도 막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국회의 결정, 여야의 결정을 따르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김승원 의원이 뭐 농해 수위가 어떤가? 농해 수위가 뭐 유배지입니까? 그리고 농해 수위 있는 분들을 지금 모욕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 되게 인기 상임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농해 수위가라는 게 지금 마치 농해 수위가 뭐 이것저것 아닌 거 제일 뭐 어떤 안 좋은 상임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잖아요. 저거는 농해 수위 있는 분들에 대한 굉장히 결례고 그리고요 어느 상임이든지 쟁점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농해 수위라고 쟁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양 같은 경우는 부산이잖아요. 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치 농해 수위가 가면 주목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두고 보십시오. 아마 그 이야기가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아마 느낄 겁니다. 예. 어딜 가도 쟁점을 파악해서 캐낼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꽃다발 같은 거 하지 맙시다. 제가 목걸이 거는 이런 의미로 안 들었어요. 준비를 하긴 했는데 상일 회장님께서 목걸이 거는 준비하셨는데 저는 또 보수 정치인으로서 보수의 진영을 이끌었던 리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거 전체적인 대한민국 전체 선거 상황을 봤었을 때 제가 그렇게 목에 꽃 걸고 그런 것이 별로 좋아 보일 것 같지 않아서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민심이 참 두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무소속이지만 뭐 직전에 국민의힘 대표를 지내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선거에 승리한 건 아닌데 내가 꽃다발을 목에 걸기는 좀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얘기를 대체 왜 하나 했더니 코치를 한 사람이 있었네요. 강전혜 대변인님. 네. 탈당하고 한동훈 의원 도왔던 서병수 전 의원이 옆에서 그런 코치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네,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 북갑의 지역위원장을 당협위원장을 했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하면서 본인은 탈당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정말로 원칙주의자입니다.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계속적으로 중요 직책을 맡았었고 저는 이러한 부분도 꽃다발을 국민의힘이 지금 사실상 선거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걸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하신 것도 정무적 판단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국회로 들어간 것을 넘어서서 국민의힘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이 제명당했을 때도 다시 돌아오겠다는 이야기를 당원들에게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후보와 결어서 당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꽃다발이라는 저런 상징성을 놓음으로써 당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직까지도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제 당선인이 되어서 의원으로 들어왔어도 마음을 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송을 통해서 할지 혹은 뭐 지도부의 정무적 결단을 통해서 할지 언젠가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복당에 대한 이야기들은 당내에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당원들이다. 그럼 당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행동들도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의원이 되면서 달라진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법무부 장관 또 당대표 시절에는 공격수로서 민주당 의원들과 날선 말들을 주고받았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저기 정청래 의원님 계속 소리를 지르셔가지고 잘 안 들립니다 제가. 뭐라고요? 정청래 의원님 질문하실 말 있으면 나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 계속 지금 소리를 지르고 계신데요. 잠시만요. 지금 국민들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야유를 하시면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정 의원님 야구장 오셨습니까? 이렇게 자꾸 야유를 하세요. 뭐라고요? 지금 위원님 그렇게 반말로 야유를 하시면 국민들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정청래 의원님.
박민식 후보나 하정우 후보를 지지하시고 그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대의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셨던 분들 모두에게 어떤 그런 참여를 보여주신 면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물론 국무위원 때와 의원 신분으로 같이 동료 의원이 된 상황에서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오늘은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어제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칼날같이 찌르는 질문은 안 하려고 한다. 동료 의원의 말을 경청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상민 최고위원님, 앞으로 진짜로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거는 이제 두고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는 저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막상 국회에서 뭐 여러 가지 첨예한 현안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사안이 있을 때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뭐 국회의원 한동훈의 모습은 못 봤지만 뭐 정치적으로 계속 역할을 해왔던 한동훈 그 의원의 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인 언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공격을 하는 모습들을 수차례 봐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떤 본인의 뭐 습관이나 성정 같은 것들이 쉽게 사라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저런 결심을 말로 이제 뱉으신 것만 해도 저는 뭐 첫걸음은 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근데 또 톡 쏘는 사이다 같은 맛이 또 많은 분들에게 팬덤을 일으킨 거기도 한데 국회에서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줄 걸로 보이세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한동훈 의원이 이 국회의원들은요 좀 동료의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은 자기들끼리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앞에서 싸우더라도 좀 바로 돌아서면 야, 뭐 소주 한잔 가자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동료의식이 있습니다. 예. 그동안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그렇고 한동훈 의원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함께 이 동료의식이 별로 원해라는 그런 문제 그리고 단톡방에도 안 넣어주잖아요. 그리고 당대표라고 그러더라도 굉장히 그게 강합니다. 내부적으로. 근데 이제 한동훈 의원이 앞으로 이제 정치를 해나가고 뭔가 확장을 하려면 일단 의원들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또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렇게 이제 한다면 아, 뭐 저 사람 저렇게 막 장관 때는 딱딱거리는데 의원 되니까 좀 달라졌네. 그리고 나도 한번 뭐 응원해 볼까?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게 했기 때문에 예. 제가 듣기로도 한동훈 의원이 의원들과 잘 사귀는 이제 그런 전략들을 자세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한 이야기가 뭐냐면 통합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나를 지지했건 하는 간에 그런 분들을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이제 국회의원 한동훈은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뭔가 이제 국회의원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함께 하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그런 어떤 이 다투는 모습 그리고 또 다른 의원들이 함부로 또 못할 겁니다. 같은 의원한테는 못 그래요. 정채연 의원이 장관이니까 저러지 같은 동료 의원이었으면 저렇게 함부로 못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도 아마 앞으로는 조금은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국회에 첫 입성한 한동훈 의원의 모습까지 한번 만나봤고요.